되죠? 혼동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유권 있으면 소유권은 먼저 점유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 이렇게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혼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혼일성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소유권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오냐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로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요. 처분하는 권으로부터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은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소유권자가 되고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저당권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 처분 권능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 중에서 하는 게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요. 저당권이 소멸하는 현상,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물권은 유치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물건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혼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요.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알죠? 이것이 이제 혼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먼저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여기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갑이 있으면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 여기 갑이요. 을이 있으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여기 병이요. 저당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을이요. 1번 저당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병이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정이 이렇게 가압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갑이 있죠. 여기 을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이렇게 지상권 위에 병이요.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을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그러면 지상권 위에 병이요. 병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또 갑이 이렇게 있죠. 있고 을이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 A가요. 1번 저당권 이렇게. 그 다음에 B가요. 2번 저당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채무자가 이렇게 있죠. 채무자가 있고 여기 1번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2번 저당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갑이란 사람이 뭐냐면 물상보증인이요.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여기 1번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어요. 뭐 지금 보면요. 뭐 별거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가 없어진다? 저당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걸 취득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고 지상권이 없어진다 이 말.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2번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요. 1번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이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해. 이걸 소유자 저당이라고 그래. 소멸하잖아. 소유자 저당이라고 그래. 소멸하잖아.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되면 3억이 나온다 해봐요. 3억. 그럼 이 사람이 2억이고요. 이 사람이 2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3억 중에서 을이 2억을 받아가고 병은요 1억만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토지를 샀더니요 을의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해봐. 그럼 우리나라는
2번 저당권은 순위가 승진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1번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은 2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을은요, 자기 땅이 경매가 됐으면 자기가 2억을 받아가고 이 사람이 1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소유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2억을 가져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밖에 못 가져가? 1억밖에 못 가져가. 자기가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을이 돈을 빌려줬다는 말인데, 그런데 자기가 병한테 돈을 빌린 적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병한테 빌린 돈 빌린 돈 없죠? 근데 병에 저당권이 있는 땅을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이니까 1억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2억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의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저당권을 가져가. 원래는 여러분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 남의 땅에다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죠. 혼동에서만.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여기는 뭐죠?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거 봐봐, 1번, 2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까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 저당권도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냥 저당권이라는 것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고 임차권은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를 보면요, 2번이 취득하면 2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요, 2번이요, 2번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2번이 병이 이렇게 소유자가 되죠. 그럼 병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요? 압류. 여기 밑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손이나 승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손이 승진하면 안 되니까 2번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요, 2번이 취득하면 2번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소멸. 여기는 1번 밑에 누가 있어? 2번이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번 밑에 2번이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2번 밑에 3번이 있죠.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가압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어떻게 돼? 소멸하죠. 왜?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 공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갑이에요. 갑. 그럼 여기가 뭐냐? 여기가 뭐냐? 여기가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는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내려오면 다 같이 죽어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뭐가 있어? 저당권. 올라갈 때는 순서대로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그것만 딱 알면 돼. 여기 지상권이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걸 뭐냐? 이 지상권을 뭐라냐?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 위에 이렇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우리 지상권이 되죠. 그런데 지상권이 원래는 소멸해야 되죠?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아까 말했죠? 중간에서 없어지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 때문에 지상권이요,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가 지상권자가 되고 있어야 돼.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는요,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자가. 그럼 뭐가 없어져? 저당권.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자가 됐다. 그럼 뭐가 없어져? 지상권이 없어지면 안 되지. 누가 없어져? 저당권. 아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저당권이 없어져야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든 누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갑이고 지상권이고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는 있어도 중간에서 내려버리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간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위에까지 다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거 그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상권 위에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잖아요.
1번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해. 그럼 원래는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똑같잖아요. 여기 1번이 취득하면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죠. 마찬가지죠.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위에서 없어져야 되죠. 원래는 없어져야 되죠. 여기서요. 여기서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2번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2번 저당권이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가 뭘 했다? 보증을 서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만약에 물상보증인을 상속을 한다. 상속을 한단 말은 소유권에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소멸하지 않고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나 상속을 했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하게 되면 뭐를 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2번 저당권이 여기가 상속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번이 상속을 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죠. 소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예요. 채무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1번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채권자니까 결국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돈 빌려주고 작은아들이 돈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해. 그러면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상속. 그럼 2번도 상속할 거 아니에요? 상속. 그럼 당연히 2번이 상속하면 2번은 소유권이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1번이 소멸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저당권자란 말은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빌렸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죠? 플러스 얼마? 1억. 이 사람은 채무자니까 돈을 갚을 게 있지. 아버지는 마이너스 1억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죠. 사망하면 아들이 아버지 것을 그대로 이어받거든. 상속했다는 걸 그대로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갚아야 될 돈 1억.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건 뭐 1억.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 0이 되죠. 0. 그럼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돈을 다 갚았다는 말은 똑같죠? 그럼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없어져. 이게 중요해. 채무자를 상속하면. 왜? 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돈을 갚으면 1번, 2번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변제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2번 다 없어지지만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죠. 그래서 아마 강의 노트는 이거 없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권이 우리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냐?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렇게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은요. 그러면 소유권하고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있죠. 제한물권 이렇게요.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하고요. 용익물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담보물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본권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3월 1일 날 강의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저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 6시 정도에 끝나긴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점유권하고 이렇게 본권이 됐죠. 그 다음에요. 하루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토요일 날 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일요일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건 그 나중에요. 그 뭐죠? 그 3월 1일 날 강의를 해보고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월 1일 날 해보고요. 어떻게 되는지요? 점유권하고 이렇게 본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점유권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점유권은 뭐냐면 소유권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점유권은 본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본권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 소유권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라고. 소유권은 제한물권하고 비교되는 걸 소유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응? 그럼 여기서 이제 점유권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잖아요. 점유는 뭐냐면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이 말이죠.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이 말.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요. 법조문에는 사실상의 지배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있으냐?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점유 설정 의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점유인데 이것을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혼합 사실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요. 혼합 사실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이런 분필이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 있죠.
이 중에서 내가 노란색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노란색만 잡고 있는 거죠. 노란색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과 흰색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점유라는 것은 지금 뭐뭐를 하고 있는 거.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내 지금 말소리가 들려요? 그 말소리가 들린 것을 뭐라고 하냐?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유권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점유권을 강의하고 있다고 알아야지. 지금 뭔지 모르고 있으면 그건 정말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런데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러면 이제 가끔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요. 옆 사람의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가져간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내가 뭐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가는 거 어떻게 정리하다 보니까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 가방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 상대방이 지금 볼펜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것은 지금 내 가방 안에 있으니까 사실상의 지배죠.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모르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요. 밥 다 해놓고 공부하려고 가방을 꺼냈더니 거기에 내가 모르는 볼펜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서야 나는요. 남의 볼펜을 내가 잘못 가져갔구나. 그걸 알고 있죠. 그것을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는 그 물건을 점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소매치기에서 도망가다가요. 내 주머니에다가 살짝 놓는 경우 있죠. 그럼 나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것을 점유 설정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언제 알아요? 집에 가서 경찰이 갑자기 나를 탁 잡죠? 잡더니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죠? 그러면 이제서야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죠. 그때부터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침해당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여기 이 학생이 있고 D 학생이 있는데요. 앞에 학생이 앉은 키가 커가지고요. 앞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하죠.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앞에 안 보인다고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경찰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그걸 뭐냐? 사실이 침해되는 것은 법으로 구제를 못 받아요. 뭐가 침해되느냐? 권리가 침해돼야 돼. 권리가. 그래서 뭐냐? 이렇게 점유는 사실이니까 사실의 침해가 있다고 해서 법의 구제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사실상 지배란 말은 점유 설정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유 설정 의사란 말은 없으니까 그냥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무슨 말이다? 그것은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 말이죠.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유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 것이다? 점유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점유권이.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는 사실의 측면,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침해당했다? 점유권을 침해당했다. 그러니까 침해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소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을 침해당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 이 점유 청구권이라는 것은 204조, 여기는 205조, 206조 이래가지고 여기는 점유의 해수 이렇게요. 해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존 이렇게. 그래서 점유의 해수, 보유, 보존. 해수를 뭐라고 하냐? 반환 청구, 여기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이 침해당하면 항상 이게 있는 것이요. 점유를 침해당하면 뭐가 있냐?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이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두들겨 패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쌍방폭행이 되죠. 쌍방폭행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나라 보니까 뭐 이번에요. 뭐 누구 탤런트 누구 아들이 미국에서 싸워가지고 뭐 죽었다 해가지고 어디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5년 전인가 언니가 죽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것이 하고 싶다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것을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해요. 그럼 미국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 그런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리면은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죠. 그럼 미국에서는 검찰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로가 누가 먼저 도발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서로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쌍방폭행으로 봐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법의 체계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군가 나를 때렸다 해서 내가 먼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뭐냐? 쌍방폭행이 되는 거예요. 알죠? 때리죠? 그럼 맞고 울어. 울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국가 법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급할 때가 있죠.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그런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아주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누군가가 내가 세워놓은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서 지금 타고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 잘 가라. 나 신고하면 된다고. 신고하고 있으면 벌써 도망가고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한번 쫓아가 봐야 되겠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죠. 강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댄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112 버튼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모면해야죠. 그래서 칼을 빼앗더라도 빼앗가지고 내가 대신 찔르면 찔렀지, 내가 찔리면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의 조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도 도망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뺏어 와야 되겠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가 침해되면 자력구제권이 있고 점유권이 침해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소유자가 있죠. 전세권자가 있죠. 임차인이 있죠. 전세권자.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죠. 그다음에 절도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하죠. 전세권자 점유하네. 그럼 침대 뒤집어 누워 잘라면 점유해야죠. 임차인 점유한다 안 한다? 하죠. 절도범 점유해 안 해? 하죠. 주머니에 꽁꽁 숨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점유하잖아요. 민법상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절도범이란 말이죠. 내가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가죠. 그러면 먼저 절도한 사람이 나중에 절도한 사람한테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의 점유는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 따지지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그래서 이 점유가 어려워. 왜냐하면 소유자가 더 우선할 것 같은데 이상하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 뭐냐면 갑의 자전거를 우리 훔쳐왔어.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놔뒀어. 근데 갑이 그걸 나중에 발견했어. 그럼 자기 자전거를 다시 가져간다. 그것을 상호 침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의 것을 침탈했죠? 갑도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침탈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상호 침탈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침탈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갑이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무슨 침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법에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점유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만 따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먼저 여러분요, 우리는 보통은 점유하면 다 점유권이 다 있죠. 99%는. 그런데 1%가 뭐냐?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점유죠. 점유는 뭐냐? 점유는 자력구제권하고 연결되고, 점유권이죠.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연결이 되죠. 따라서 간접 점유는 뭐냐? 점유는 하니까 점유권은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으나 자력구제권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점유보조자가 누구냐? 알바생이거든요. 알바생 파출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기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유는 하죠. 하지만 점유권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청소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청소기를 훔쳐 도망가면 내가 아무리 그 집에 파출부를 갈지라도 일단 한번 쫓아가는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은 있으나 뭐는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 내가 소송까지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점유보조자, 이것을 간접점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우리가 점유보조자는 여러분요, 알바생 파출부를 얘기하니까요, 간접점유는 약간 이제 시험에 여기저기 자주 나오니까요, 간접점유를 잠깐 본단 말이죠. 간접점유라는 것은 갑을 뭐라냐? 임대인이죠. 여러분, 임대인은 보통 누구냐? 임대는 보통 소유자를 얘기하죠. 소유권은 뭐가 있냐? 소유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권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보통 소유권이 있죠. 보통. 알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고, 이 임대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접점유자. 그 다음에 갑이요 을한테 월세를 주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임대차 계약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직접 뭐라 한다?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임차인 이렇게. 이것을 직접 점유자, 임차인. 직접이고 이것은 뭐죠? 간접이죠. 이건 점유자고 이것은 점유자고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임대차를 뭐라 하냐?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요.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은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매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임차인을 점유 매개자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 매개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요, 점유 매개자가 그것은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점유자 아무 말 없이 점유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고 간접은 반드시 앞에다 간접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그런데 직접은 직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점유자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점유자 그러면 그것은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간접은 반드시 앞에다가 간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냐?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권리의 우선적 효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이 우선하듯이 직접과 간접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직접이 우선하죠. 왜요? 갑이 지금 을한테요, 이 건물을 임대를 줬죠.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간접 점유자인 갑이에요? 직접 점유자인 을이에요? 을이죠. 을이 와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과 간접이라는 것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한테요, 직접은 간접 점유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은 직접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직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직접은 점유를 한다는 말이고 간접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요? 지금 갑이 을한테 월세를 줬으면 이 집에 갑이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간접이 직접한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점유를 하죠. 직접이라면 점유한단 말이니까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직접은 간접한테 자력 구제권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간접은 직접한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은 간접한테, 근데 간접은 직접한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갑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죠. 임대차 계약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목적물을 뭐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죠.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을은 갑한테 물건을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고, 만약에 을이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목적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만약에요, 집을 주지 않으면 을은 누구죠? 보통 갑은 누구죠? 보통 소유자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다. 이 불법 점유자인 A가요,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를 하죠. 그 불법으로 점유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 뭐를 해? 갑한테 A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을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엉뚱한 놈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누군가한테 이 집을 반환하라고 해야 되겠죠. 반환하라고 할 때 A한테요, 을한테 먼저 반환하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갑한테 반환하라고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누구한테 먼저 반환하라고 해야 된다? 누구한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직접과 간접은 뭐를 뜻한다? 권리의 우선순위.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을. 그래서 을한테 먼저 반환해라. 근데 을이요, 해외 출장 중에서 반환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또는요, 을이요, 걔가 잠을 자가지고 나 싫다. 그럼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요? 갑한테 반환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직접점유자한테,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간접점유자한테 이렇게, 이것을 간접점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간접점유는 책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한테,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점유 매개 관계에서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림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누구다?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알겠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력고대권이라는 것은 자력 방위권하고 자력 탈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요,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보자 말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먼저 보자. 점유보호 청구권은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냐면, 점유의 해수, 보유, 보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204조 점유의 해수를 먼저 보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전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전거가 있는데, 여기 을이죠. 을이한 사람이 이 자전거를 침탈해, 침탈. 다른 것은 절도로 안 돼. 반드시 침탈. 침탈은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안 되냐? 사기. 사기 안 돼, 사기. 사기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 횡령.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갑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자전거를 가져왔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못해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다른 건 절대로 안 되고 절도나 강도를 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자전거를 나한테 뭐를 해라? 반환해라. 그래서 반환 여기서 및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환 및 손해배상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몇 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냐? 1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죠. 1년. 그 이 1년을 뭐라고 하냐? 원래 여러분요, 아까 우리가 뭐를 얘기했냐면 186조하고 187조를 얘기할 때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뭐라고 한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점유보호라는 말이 있죠.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보호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죠. 그러면 청구권이면 뭐라고 해야 돼? 소멸시에 걸린다고 해야죠. 그런데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례가요. 그러니까 청구권이면서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이것을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소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형성권에 보면 뭐가 있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소송으로만. 그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물권 청구권이 반환이죠. 반환은 뭐냐? 해수다가 아니에요. 점유의 해수 반환 청구권인데 여기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손해배상은 이것은 채권이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것은 어디 가서 채권법에 있어야 되죠. 손해배상이니까요. 그런데 물권법인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건 원래 채권인데 편의상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라고 하냐? 을을 침탈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뭐라 하냐? 상속인을 얘기하죠. 상속인도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갑은 을이 침탈이죠. 침탈자나 또는 을의 상속인한테는 그 무조건 반환을 청구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라냐? 특별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특별승계할 때 처분했는데 병이요, 만약에 선이 이다, 병이 악이 이다. 무슨 말이냐? 침탈, 즉 작물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이죠. 그러면 병이 선이다 그러면 갑은 반환을 청구를 못해. 악이다 그러면 반환을 청구해. 이게 바로 차이가 뭐냐? 포괄승계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특별승계는요,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 못하고 악일 때만 반환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병이 선이죠. 선이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 못하잖아요.
근데 병이 이걸 또 정한테 처벌했는데 정이 악이에요. 악이면 여전히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병이 선이이죠. 그리고 정이 악이이죠. 그러면 특별 승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러면 정한테도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보통은 우리가요 점유보증권은 여기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요 205조는 뭐냐? 205조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몇 년 안에 청구하냐? 1년 안에 청구하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방해가 먼 날부터 종료.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이때 1년은 제척기간이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봐봐. 방해가 먼 날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봐. 물권적 청구권을 한 것은 어떻게 언제 청구하냐? 물권적 청구는 침해가 있거나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침해가 있을 때는 뭐라냐?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를 하고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적 청구는 물건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있을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 그런데 여기요. 여기 침해가 있을 때 반환 청구 또는 방해 제거인데 여기는 방해가 종료가 됐다잖아요. 방해가 종료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은 방해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어디만 해당한다? 손해배상. 그래서 우리가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에서 1년이라고 하는 말은 방해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어디에만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왜?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방해 제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요. 이 방해가 침해가 어떻게 했느냐?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있을 때 방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로 인한 경우는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1년이 경과를 하죠. 1년이 경과. 그럴 때는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사가 완성이 됐어. 또는 그 공사가 시작된데 1년이 경과해 있어. 그러면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이렇게. 여기 밑이라고 되어 있죠. 밑. 그런데요. 여기 206조로 보면 206조는요. 뭐가 있냐면 방해의 예방. 염려죠. 염려.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무슨 말이냐? 옆집에 지금 돌담이요. 곧 쓰러질 것 같다 이 말이죠. 옆집에 돌담이. 그럼 옆집에 돌담이 곧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을 덮치겠죠. 그럼 우리 집이 손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이 돌담을요 잘 복구해라 또는 보수공사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직은 침해가 있으니까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 그 다음에 또 뭐라냐? 아직 침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냐?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아직은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 이렇게 담보. 이것은 뭐라고 하냐? 또는이라고 얘기를 해. 또는. 여기는 지금 둘 다 뭐죠? 둘 다 뭐라고 되어 있어? 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렇게 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예방이고 손해배상이 아니요. 손해배상의 담보. 그러니까 너가 예방 조치를 하든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돌담이 쓰러지면 내가 손해를 입으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이 얼마로 예상이 되니까 그럼 니네 집에다가 그러면 저당을 잡아주든지 이 말이죠. 저당을 잡아주든지 알았죠? 다른 말로 뭔다?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 이렇게. 지금 이해되셔요? 이것을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손해배상, 여기는요 손해배상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않잖니? 그런데요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떠냐? 공사가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는 또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돌담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여기는 보통 두 가지는 다 뭐죠? 1년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돌담이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 제척기간 1년의 말이 없고 또는이고 밑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이고. 됐죠? 여기는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는 반환 또는 방해 제거 및 뭐다? 손해배상. 몇 년? 1년. 1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 무슨 기간?
출소 기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방해 제거에서는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니까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을요 말장난이니까 잘 보시고, 특히 여기에서는 갑이 을한테요, 을이 침탈자죠.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도나 강도만 된다. 예를 들었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을한테 물건을 넘겼어. 스스로. 그러면 절도당한 게 아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사기나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만 1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 특별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일 때만 청구하고, 병이 선의이다. 그런데 정이 또 악이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에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점유하면은 점유로부터 자력구조권이 나오고, 점유는 사실의 측면이고, 점유로부터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점유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먼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점유권원. 점유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점유권원이라고 하죠. 저 점유할 권리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죠. 점유권원이 명확하거나 명백하거나, 그래서 점유권원이 불분명하거나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명백하다. 그럼 어때요? 소유자 또는요 절도범이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인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경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자주점유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타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주점유는 뭐라고 한다? 소유에 뭐가 있다? 의사가 있는 것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에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주점유고 여기는 타주점유고, 이렇게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있고 소유의 의사가 없고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소유의 의사는 절도범을 봐봐. 여러분 절도범은 물건을 훔치죠. 물건을 훔치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내가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그 물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자기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다니고, 자기 물건처럼 팔고, 자기 물건처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걸 믿고 하는 점유가 아니고 자기가 물건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주점유죠. 그런데 절도범은요, 자기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자주점유다 이렇게. 그런데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요 자기가 소유자가 소유의 의사, 자기가 그 물건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외형적,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개시시, 다른 말로 점유시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죠. 외형적, 객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 어떤 아파트 같은 거 여러분 중개를 나중에 하다 보면 좀 난감한 경우에 빠질 때가 있죠. 분명히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요,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요 101동 101호가 내 친구 집인데요, 101동 101호를 좀 전세 좀 내달라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101동 101호는 분명히 내 친구 집이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세를 사면서 지금까지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요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그건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서를 가져와라 이 말이죠. 매매 계약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다? 자주점유인 것이고, 전세 계약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다? 그것은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누가 친구하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요,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좀 큰 평수에 사는데 그 친한 친구가 조그만 평수에 살 수 있잖아요 같이.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내가 일부러요
나는 여기에 전세 살아, 이렇게 월세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정한 계약서를 딱 보니까 거기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다?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형적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내가 소유자라고 해서 자주 점유고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타주 점유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전세권자가 그럼 무조건 타주 점유, 임차인이 무조건 타주 점유, 소유자가 무조건 자주 점유, 절도범이 무조건 자주 점유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명확한 것이고, 불분명하다 이 말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점유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점유자가. 그럼 점유자가 이렇게요. 그럼 이놈의 점유자가 지상권자로서 점유자인지 소유자로서 점유자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소유자란 말인지 지상권자란 말인지 전세권자란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점유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을 뭐라고 볼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사람을 우리는 자주 점유로 봐주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한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요. 평온의 반대가 뭐냐? 자주의 반대가 뭐냐? 타주 점유란 말이고, 평온의 반대가 뭐냐? 폭력 또는요 폭력 또는 강폭. 공연의 반대가 뭐냐? 은비. 선의가 뭐냐? 악의. 무과실의 반대가 뭐냐? 과실 있는,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평온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절도범이 훔쳐가는 걸 봐봐. 이 물건이 내게 아닌데요, 내가 뭘 딱 보니까 이게 하나 있죠? 몰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훔쳐왔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죠? 평온하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럼 절도범이 점유 평온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를요, 뭐 때리거나 평온의 반대가 뭐냐면 강폭인데, 강폭은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빼앗은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강폭은요 강도에 의한 점이란 말이죠. 이러면요, 평온이 더 좋아요, 폭력이 더 좋아요? 평온이 더 좋아요. 평온은 절도범이고 폭력은요 강도범이다. 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냐, 우리가 점유라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죠.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자다. 그러면 예쁘냐 안 예쁘냐 하는 것은 그건 가치 판단이죠. 예쁘냐 안 예쁘냐 그건 사실이 아니죠. 뭐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누가 타인트에 나오면은 저 여자들 뭐 다 뭐 깎아가지고 막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하면 뭐하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냥 그대로 보면은 예쁘다 안 예쁘다를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 여자를 뭐 어떻게 했고 뭐를 했고 이렇게. 얼마 전에 여러분요, 뭐 동상이명가 보면은 자기네 가족들이요 그 여자를 돼지라고 막 부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뻔한데 뭐죠?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자기네 딸내미를 돼지라고 불러. 또 좀 뚱뚱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일부러 살 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돼지인가? 그건 돼지 아니잖아. 그건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것은 가치 판단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은 사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면은 뭐냐? 돼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만 부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쁘다 예쁘지 않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평온한 점유는 좋은 것이고 강폭한 점유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절도는 안 되죠. 알겠죠? 그럼 절도는 좋고 강도는 나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연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봐봐, 여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이러면 다 보이죠? 눈에 다 보이죠? 공공연하게, 그걸 공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갑 같은 거 어디에 가지고 있어? 가방 속에 들어있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것을 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어디다 넣었어? 가방 속에 나오는데 너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가방은 지방 속에 넣든지 가방 속에 넣든지 지갑은요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놔야지. 그럼 가방은 지갑을요 아무 데나 넣으면 누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갑이라는 것은 주머니 속이나 가방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점유자가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것은 타주점유, 소유자다 그러면 자주점유란 말이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뭐라 나오냐? 점유자가, 이렇게 나온 점유자가, 아무 말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 사람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한다. 아까 우리 등기의 추정력에서 얘기했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상대방이 너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추정이 안 된다 말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내가 입증하죠. 추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한다? 점유자. 점유자 스스로가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면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추정하고 추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폭력이나 은비나 악이나 가실 있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라고 얘기하고 하자 있는 점유요. 이 하자 있는 점유 하자는 만약에 점유를 병합하죠. 점유를 병합을 할 때는 하자를 뭘 한다? 승계를 해. 하자를 승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듣지 않고 쓰지 않았던 말들을 쓰니까 약간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선이 점유고 악이 점유고 선이 점유인데 이 사람은 선의로 3년 점유했고 악의로 3년을 점유했고 선의로 2년을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점유한 거. 그럼 몇 년이죠? 2년이죠. 뭐다? 선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하죠. 점유의 분리니까 이 사람은 선이이면서 몇 년이다? 2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이 점유한 것까지 다 주장할 수 있어. 이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갑이 이 3년 점유하고 을이 3년 점유하고 자기가 2년이잖아요. 이것을 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두가 몇 년이 되죠? 모두가 몇 년? 8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은 선인데 여기가 뭐가 끼어있어? 악의가 끼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의가 되는 것인가? 악의가 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다? 여기 악이라는 것이 있죠? 이 악의를 뭐라 한다? 하자 있는 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점유를 병합을 하게 되면 점유를 병합을 하게 되면 하자도 뭐란다? 하자도 내가 승계를 하죠. 승계. 하자를 승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는 전체가 갑하고 병하고는 뭐가 된다? 선이죠. 선인데 중간에 뭐가 끼어있죠? 악의가 끼어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선이이다, 악의이다, 악의가 되죠. 그래서 악의의 8년이 되는 것이. 그래서 병합을 하면은 하자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 2년이고 악의의 8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주예요, 타주예요? 여기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여기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여기는 자주, 타주. 여기는 자주, 타주. 여기 둘 다 자주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악이다, 선이다는 말이 있는데 그 외에 자주다, 타주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 갑이 지금 뭐 소유자다, 전세권자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면 무조건 일단 뭐로 가는 거예요? 자주로 가는 거예요. 자주로. 비록 선이이면서 자주일 수 있고 악이이면서 자주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이다 악이다 말만 있지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전세권자다 지상권자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이 을이 만약에 지상권자라고 했다면 지상권자 그러면 지상권자는 아무 말 없어도 무슨 점유다? 타주점이요. 타주. 그러면 타주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절도범이라고 했다면 절도범 그럼 절도범 뭐죠? 자주이면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권자다 그러면 타주이면서 뭐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무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일단은 물어봐. 아무리 악이여도 일단 물어봐. 자주이면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죠. 악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냐? 자주, 평온, 공연, 악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주, 평온, 공연, 악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악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고 선의는 언제나 자주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점유는 그 사실, 그 모양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악의가 됐다 해서 타주, 폭력, 은비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만약에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다른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자주, 평온, 공연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주 점유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될 수 있어? 은비 점유가 될 수 있죠. 알죠? 점유자가 물건을 몰래 숨기고 있다. 몰래 숨기고 있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죠? 자주 평온이죠. 그런데 공연을 숨기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은비가 되죠. 은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선의가 되죠. 그러니까 자주 평온, 은비, 선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냐? 그 사람이 명확하게 소유자다 자주, 절도범이나 자주, 전세권자다 타주, 지상권자다 타주. 알겠죠?
그런 말이 없으면 뭐로 본다? 그러면 자주로 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부터 이해가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인데 을이 전세권자예요. 여러분 전세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타주 점유인데요. 전세권자가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니까 이 벽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상속인이죠. 그러면 상속인은 자주다 타주다? 아버지가 이러면요. 전세를 사고 있는데 아들이 상속을 했어. 아들이 소유자가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속은 타주가 뭐로 돼요? 타주가 타주로 되고 자주가 되는 게 상속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타주가 이 사람이요. 자주 점유가 되고 싶어. 자주 점유. 그러면 자주 점유가 되고 싶단 말이야. 뭐가 되고 싶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을 뭐 하면 돼? 사면 되지. 사면. 매매를 하면 되지. 매매. 알죠? 매매를 뭐라 한다? 이것을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뭘 하냐? 우리가 자주 점유가 되려면 소유에 뭐를 해야 돼? 의사를 해. 그러면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뀌어. 그래서 타주가 자주 점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상속은 타주가 타주로 바뀌었죠. 타주가 타주로 됐죠.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로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상속은 점유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상속은 앞에 사람이 타주면 나도 타주고 앞에가 악이면 나도 악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에 의해서 타주가 자주로 바뀌거나 악이가 선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상속이라는 것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하고 그 다음에요 점유자가 회복자 관계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